녹화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라는 독서 지문 하나 보고 끝낼게요. 페이지 243쪽입니다.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내용 정리하고 끝날 텐데, 일단 1문단에서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대중이라는 단어의 개념화를 이룩한 사람이 하면 나올 거예요. 누가 나오냐면 사회학자인 블루머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념화시켰답니다. 여기서 대중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자 블루머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 노동자 집단이 대중이야. 그러면 블루머란 사람이 살아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대중이 없겠죠.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공산주의가 될 테니까. 또 블루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다면 도시 노동자 집단만 대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대중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블루머라고 하는 사람은 대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데,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질적 집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이 전부 다 이질적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이질적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유대관계 자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유대관계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성격, 즉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즉 블루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해주는 것을 고리라고 표현한다면, 이러한 고리가 단절되어 있고 비조직화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은 각 개인별로 다 구분되어 있다. 개인 별개다 라고 해서 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원자화라고 설명합니다. 연결되기 이전 상태인 원자화의 개인을 빗대고 있다. 그럼 결국 블루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깨져 있는 존재, 즉 파편적 존재다 라고 블루머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 파편적 존재인 대중이 만드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의 초기 인식 자체도 비판적이었을 겁니다. 대중들이 만드는 문화는 대중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 이기주의 아니야? 개인주의 아니야? 그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관점들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문단에 들어가겠죠. 이 문단에 들어가면 1문단에서 말했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리비스주의의 비판, 다양한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단별로 정리만 하고 있는 거고요. 볼게요. 리비스 주의에서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야만과 무질서다. 파편적 존재가 만들어낸 문화이기 때문에
리비스주의의 관점에서는 대중문화는 야만적이고 무질서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대요. 문화로 인정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아널드라고 하는 사람도 대중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고 나면 3, 4문단은 묶을게요. 3, 4문단은 뭐가 나오냐면 똑같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프랑크, 프루트, 학파가 마찬가지로 비판합니다. 3문단과 4문단이 조금 프랑크, 프루트 학파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3, 4문단을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갈게요. 원래는 리비스주의와 프랑크 프루트 학파는 서로 대조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게 리비스주의와 프랑크 프루트 학파지만, 프랑크 프루트도요. 푸라고 적을게요. 프랑크 프루트 학파 또한 대중문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비판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봤는데, 결국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대 자본에 의해 독점화되어 있는 것이 대중문화다. 그리고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표준화되어 있고 국역화되어 있다. 예능도 재밌는 예능을 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만들지 완전 새로운 예능을 만들고 있지 않잖아요. 예능이라고 하는 것도 대중문화의 일종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결국 외양은 다르나 실상은 똑같다 라고 프랑크 프루트 학파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학자가 나와요. 아도르노.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대중문화가 보이는 대중문화의 외형성 차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외양은 다르나 실상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외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외형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성의 차이는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외형성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불어 뭐라고 말하냐면 비판 이론가가 나와요. 비판 이론가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중문화는 이게 오늘날에도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데 올로기의 조작성이 존재한다라고 보네요. 이데올로기의 조작성이 존재한다. 이게 언어와 매체 하시는 분들은 이 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체에서 대중문화 들어가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부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 공부하시는 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또 자기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노동 계급에게 허위에 충족감을 주고, 허위라고 하는 건 거짓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의 충족감이 아니라 허위의 충족감을 주고 1차원적 사고를 확산시키며
체제에 대해서 저항 의식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체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생기는 걸 막는다라고 하는 게 왜 튀어나왔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이데올로기의 조작성이 존재한다라고 누군가가 말하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대중문화가 국민들을 교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죠. 북한 같은 사회요. 뭐 김일성 대통령님께서는 뭐 김일성 뭐 어쩌고저쩌고께서는 이라고 말하면서 TV에 매일같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김일성이 말하면 김정일이 말하면 김정은이 말하면 다 그 말을 들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대중문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겠죠. 결국 3, 4문단에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정리하면 뭐냐면 끊임없이 기존 질서에 통합시키는 사탕발림이다. 사탕발림이라고 하는 건 들을 때 엄청 행복한 말들 있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사탕발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5문단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의 역사적인 역동성이 나올 겁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중문화는 역사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 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한대요. 상품성, 대량 생산, 대량 상품성 또는 이데올로기 형성 또는 이데올로기 조작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사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역사적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고 역사적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생산되는 삶의 형식이 대중문화다라고 하면서 앞에 나왔던 부정적인 관점과 달리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이 나와요. 그러면서 6문단에 들어가면 베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넷이 주목한 게 뭐냐면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의 정치성입니다.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얘를 설명할 때 이 베넷은 헤게모니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정치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발적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권력이 작동되는 작동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강압적이다, 일방적이다, 획일화되어 있다가 아니라 자발적인 지지와 합의를 통해서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을 헤게모니라고 설명을 하고, 이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을 살펴볼 때 이런 헤게모니의 관점을 적용시켜서 살펴봤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면 베넷이 생각하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배 계층은 당연히 계속 지배하고 싶으니까
지배계층의 지배의지가 나올 겁니다. 피지배층이 자기를 넘보는 게 싫겠죠. 그런데 민중들은요 항상 저항하고 싶을 거야. 즉 민중의 저항의지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정치적 투쟁의 공간이 바로 대중문화다라고 베넷은 생각했대요. 결국 TV 속에 나오는 지배계층은 자신의 지배의 수단이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반면 민중들은 그러한 지배층이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그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 대중문화를 활용한다. 마지막 7문단입니다. 마지막 7문단에서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지속적인 재생성 상태의 현실로서의 대중문화가 나와요. 지속적인 재생성 상태라고 하는 건 끊이지 않는다. 끊임없다. 그리고 현실로서라고 하는 건 이상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중문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정리하며 끝나는 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길이가 길지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을 놓고 보시면 다양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는 이 학파는 또는 이 주의는 이 사상은 대중문화를 어떻게 봐? 그것만 정리가 되시면 이 글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글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글이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바탕으로 좀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볼까요? 문제 자체는 쉬운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6번 먼저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미 정답은 제목에 나와 있어요. 대중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소재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이사항 없죠. 7번 내용 일치문제 정답 5번입니다. 베넷의 대중문화가 봉건시대 소수 엘리트 집단의 고급문화에 대항하며 등장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헤게모니 생각해보세요. 자발적 지지와 합의가 권력의 작동 방식인데 어떻게 이 부분이 성립하겠냐는 거죠. 8번 보기를 바탕으로 리비스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니까 얘들아 어디 봐야 돼? 이 문단을 봐야 돼요. 대중문화는요 야망하고 무질서의 문화로 볼 수가 없어가 리비스주의가 된다고요. 아래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밑줄 문화를 공유하는 두 번째 문단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고유한 느낌 구조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를 다른 것들과 구분하고자 한다면 노력하며 그 나름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간다. 마지막 주비출 정당성을 증명한대요. 그럼 결국 보기에서 말하는 윌리엄스가 말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나름된 공유된 느낌의 구조가 존재할 거고 그 문화 자체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보실 때 정당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느낌이란 단어요. 왜냐하면 윌리엄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윌리엄스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밑줄 친 거에서 말하는 느낌 구조 두 번째 정당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정답은 3번으로 끝나겠죠. 이 문제 푸실 때 보기에서 말하는 윌리엄스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나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편해요. 그럼 정답이 쉽게 보이실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9번 문제입니다. 일단 11번은 1번이요. 어휘인데 안 할 거라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11번은 1번. 9번 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현상을 이해한 내용이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다수의 미디어 복합 기업이 축구나 야구 등의 주요 스포츠 경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행사의 중계방송을 독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디어 복합 기업의 사업 영역 다각화는 특히 21세기 들어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디어 복합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미디어 경영까지 지배되는 경향이 심하니까 저급화와 이데올로기가 조작된다. 문제가 많답니다. 1번 아놀드 동그라미
아놀드는요 대중문화를 중독성 강한 약물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죠? 볼게요. 대중문화의 중독성 밑줄 키워드 나왔네요. 맞는 말. 아놀드가 말하는 중독성이 강한 약물의 중독성 나왔으면 문제 없네요. 2번 아도르노 3, 4문단에 나오죠. 정리해 놨습니다. 대중문화의 외형성 차이는 위장하기 위함이다. 미디어 복합기업이 지배하는 일상적인 문화 영역에서 밑줄 획일적인 규격화가 나타날 것. 획일적인 규격화라고 하는 게 즉 외형성의 차이는 위장하기 위함이고 결국 실상은 똑같다를 주장할 테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마르쿠제 동그라미 대중문화는 노동계급들의 허위의 충족감을 만족시키고 1차원적 사고를 확산시키며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 생김을 막는다라고 나와있죠. 3번 볼게요. 체제의 기존 질서의 수능성이 강화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저항의식이 생기는 걸 막는다. 수능성을 강화시킨다. 4번 베넷 미디어 복합기업에 의한 이데올로기 조작이 심해질수록 대중문화에 나타난 정치성이 강화되겠죠. 왜? 베넷은 지배계층의 지배의지와 민중의 저항의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정치적 투쟁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데올로기 조작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건 지배계층의 지배의지가 커진 거야. 당연히 정치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둘 다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야 정치가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4번이 되겠죠. 10번 가겠습니다. 10번에서 말하는 기업가 니은. 기업은 프랑크푸르트의 학파의 비판 이론가. 니은은 일군의 학자들이 될 겁니다. 여기 나온 일군의 학자들은 이거야. 대중문화의 역사적 역동성, 긍정적인 면도 있다.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여기죠. 3, 4문단. 3, 4문단의 내용과 5문단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바탕으로 보신다면 기업과 니은 1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대중문화가 다툼과 타협이 나타난다? 기억이 아니죠. 기억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2번. 당대 문화 속에서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새로운 것이 혼재되어 있다? 새로운 것은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건 기억이 맞는 말이 되겠냐는 거죠. 기억 틀렸고요. 3번은 기업과 니은을 바꿔야죠. 왜? 대중문화가 시간에 따라 변모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말, 역동성이에요. 역사의 역동성. 얘는 니은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고치면 니은은 기업과 달리 라고 말해야 맞는 말이 될 겁니다. 4번 니은 이거죠. 역사적 역동성. 대중문화의 대량 상품성과 이데올로기 조작성이 특정 대중문화의 구체적 상태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역동성을 강조했으니까. 본문이 똑같이 나오니까 정답이 4번이라고 하는 것도 특이사항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될 질문은 총 2개.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